바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빈도가 늘어난 건데요. 몸이 해먹을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달로 한 끼 때워요. 예전엔 직접 장을 보고 반찬을 해먹는 게 일상이었다는 애경 씨. 하지만 갱년기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은 식습관마저 바뀌게 했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에도 홀로 여름을 나고 있다는 한 사람. 62세 김혜경 씨를 만났습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온몸이 불타는 듯한 열감에 부채는 외출 필수품이 됐다는데요. 아우. 잠깐 걸었을 뿐인데도 온몸엔 땀이 가득 맺혔습니다. 옛날에는 더위를 안 탔는데요. 갱년기 오고서부터 너무 더위를 많이 타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요. 머리부터 등까지 온몸에 땀이 항상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짜야 돼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야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바깥에 조금 안 나가는 편이에요.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우 이제 집이나 가야 되겠다. 아우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우. 6년 전에 찾아온 갱년기. 그날 이후로 몸은 서서히 달라졌다는데요. 속에 뜨거운 감자가 있는 것 같고 열기로 머리카락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여성 호르몬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때 56살이었는데 그때부터 갱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피부였습니다. 갱년기가 오고서부터 겉모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딱해졌어요. 과거 깨끗했던 뺨엔 어느새 검버섯이 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버섯을 시작으로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데요. 40대 후반부터 이 류마티스 관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관절이 녹아가지고 고관절 수술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무릎 수술도 했고요. 갱년기와 함께 쇠약해진 관절 건강. 결국 고관절과 무릎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50대가 되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갱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땀도 많이 나고 무기력해져요, 점점점.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갱년기가 와서 안면 홍조도 나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얼음 벽 사가지고 얼굴에다 열감을 좀 식혀야 돼요. 널뛰는 체온 변화로 평범한 일상은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그녀. 힘들어. 갱년기로 뚝 떨어진 체력과 무기력함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릅니다. 아우 다리야. 위에는 열이 너무 나고요. 밑에는 발이 너무너무 시려워요. 그래서 주무르는 거예요. 수시로 주무르고 잠잘 때도 발로 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불 속에서 해요. 열나라고요. 한여름처럼 뜨거운 상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하체. 아우 발 시려. 마치 뜨거운 온탕과 차가운 냉탕을 오가는 것 같다는데요. 밥이다. 갱년기 이후 달라진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빈도가 늘어난 건데요. 몸이 해먹을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달로 한 끼 때워요. 예전엔 직접 장을 보고 반찬을 해먹는 게 일상이었다는 애경 씨. 하지만 갱년기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은 식습관마저 바뀌게 했습니다. 또한 챙기는 약도 점점 늘어갔다는데요. 이거는 혈압약이고요. 당뇨약이고 요거는 고지혈증약이에요. 식사 후에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네요.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복통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변비도 생기고 그래서 힘들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설사를 또 해요. 그래서 좀 힘이 들어요. 몸무게 좀 한번 달아볼까? 그런데 그녀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체중인데요. 오, 살이 또 쪘네. 더 많이 쪘네. 어째 이거를. 자꾸 살만 찌네. 갱년기와 함께 10kg이 증가했다는 그녀. 체중을 빼기 위해 집안에서도 틈틈이 운동을 한다는데요. 이제 제대로 해볼까? 잠깐만, 어떻게 했더라? 아까 어떻게 했지? 가만히 있어보자. 방금 본 동작도 가물가물. 최근 기억력이 저하돼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그녀. 어떻게든 이 시기를 극복해보고자 노력하지만 체력까지 버텨주질 못합니다. 아우, 힘들어. 이때는 날씬했는데, 이때는 건강했었는데. 건강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하다는 그녀. 갱년기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여성 호르몬제를 먹을까 하고 알아봤어요. 제가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주변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부작용이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나날이 악화하는 갱년기 증상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갱년기는 여자들에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갱년기가 제 일상을 이렇게 바꿀 줄 알았으면 초반부터 열심히 했을 건데요. 이제라도 방법이 있으면은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감으로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보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오늘 만난 사례자처럼 갱년기 증상이 이 60대에도 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갱년기를 이제 우리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70대, 즉 80대에도 갱년기를 겪는 만성 갱년기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야, 심각하네요. 실제로 국내 갱년기 증상을 겪는 연령별 비율을 보면 40대 약 43%로 갱년기 증상을 느끼고 서서히 줄어드는가 이렇게 싶다가 70대에 갱년기 증상을 겪는 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갱년기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나이가 드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노년에도 갱년기 증상 터널 속에 갇혀서 고통을 겪고 이 갱년기를 오래 겪다 보면 혈관이나 아까 뼈라든지 치매라든지 만성 갱년기 합병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보다도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갱년기도 이 치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뭐 호르몬 치료나 이런 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증상 완화를 위해선 여성 호르몬을 바깥에서 보충해주는 이 호르몬 대체요법이 가장 좋은 치료이겠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 의존함이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이런 병력이 있다거나 또 혈전증, 또 간질환, 관상동맥 질환, 이 뇌졸중 같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르몬 대체요법은요, 이 대체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기분 장애, 우울,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개인차가 또 많은 편입니다. 또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갱년기 완화를 위한 이 전신 호르몬 치료가 시작한 다음에 우울증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는지 또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건강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는 정말 다스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몸도 망가지고 또 이 감정도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급변하니까 제 주변에서는 뭐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우울증과 신경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약 51%였습니다. 갱년기 여성 2명 중 1명이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데 완경기로 갈수록 우울감은 더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울증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고 갱년기 증상이 많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이 심할 경우엔 자칫하면 자살 충동으로 아이고.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갱년기 증상과 우울증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